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공항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죠.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할지 최종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인데도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제주공항 대합실. 연간 2천만 명이 넘게 이용하면서 오는 2018년이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런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금 공항을 확장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제2공항을 지을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여왔습니다. 국토부는 두 가지 안 중에 최저안을 뽑았고 오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최종 결과를 동시에 발표합니다. 만약 제2공항으로 결정될 경우 공항 부지도 발표 내용에 포함됩니다. 아마 국토 관계자와 우리 용역진에 대해 가지고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정도로 해서 이 궁금증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의 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토지 보상 비용과 소음 민원이 높아 제2공항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2년 연구 용역에서 신공항 입지로 거론했던 후보지 4곳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소음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이 예상되는 만큼 원희룡 지사도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발표되는 즉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의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올해 말 정부의 공항 발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빠르면 2019년 공사가 시작돼 2022년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지역 읍면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6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에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읍면 지역 일반 고등학교 8곳의 학생 1,000여 명에게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읍면 고교 무상교육비로 6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읍면 고등학교 희망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 458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바람에 올해 지방채를 357억 원이나 발행했고 앞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뒤 나중에 교육청으로부터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지방에서도 반드시 그 예산은 편성을 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근심하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그 누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13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황.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화예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토론회에서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을 걸고 있는 이상 예산을 지금보다 1%대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예산의 2.2%로 제주도는 내년 예산의 3% 수준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4.3 평화공원 3단계 마무리 사업비 16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10억 원을 증액해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제주교통방송 건립사업비 35억 원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고 교육률이 높아지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공부방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한 공부방 업체와 퇴직한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집단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습지 공부방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가 열렸습니다. 공부방 교사로 일하다 그만둔 지 10달이 지났지만 마지막 달 급여와 회원 유치에 따른 적립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인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 교사 10여 명이 3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당장 받아야 그다음 일도 준비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한 분들이 그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힘든 거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업체 측은 교사들이 입사할 때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공부방 업체로 옮기면서 일부 회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회비 부분이 본사로 입금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들을 본인이 지도하는 공부방에서 다시 다 회사로 간 경우에 지도하는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부방 교사 4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황. 공정거래조정원은 교사들이 회원들을 빼돌렸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립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업체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방향타가 고장난 뒤 파도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돌고래호의 선체를 정밀 감식한 결과 스크류에 밧줄이 감겨 방향타가 고장나자 선장이 엔진을 끈 상태에서 파도를 맞아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선장의 부인 4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숨진 선장 46살 김모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시가지로 이어지는 낙동강 본류에 귀하다는 은어떼가 출몰했습니다. 안동댐 안에 갇혀있던 은어가 안동댐을 통과해 낙동강까지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하류에서 회귀를 한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 강변 산책로,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마다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희뿌연 물속 아래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칩니다. 주둥이 턱뼈가 은처럼 하얀 은구어, 은어입니다. 암컷 은어가 자갈에 쌓인 강바닥에 몸을 부비며 산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란장 인근에는 치어들이 떼지어 놉니다. 한 20년 전쯤 되죠, 대강. 보는 것 자체가 좀 귀하잖아요. 이거 지금 구경하기 힘들죠, 이런 일. 과거 낙동강 각 지천에서 산란하고 바다로 돌아가던 은어는 안동댐이 생기면서 일부 개체만 댐 안에 갇힌 채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은어가 안동댐 아래에서 발견된 겁니다. 때문에 안동댐이 유지수를 방류할 때 하류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류 쪽에서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그 안동댐에서 방류해서 키우던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치수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고 주로 발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은어 성체가 발전기 터빈을 통과해 무사히 아래로 내려온 건 어렵다고 수자원공사는 말합니다. 2000년 중반에 들어 치어 방류 사업이 시작돼 안동호 상류 등에서 육봉은어가 확인됐지만 댐 아래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은어떼들의 귀환에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제일 저녁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에서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쌀쌀한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에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귀의 기온 12도, 안덕과 남원 14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로 출발해서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산간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기온은 1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능일인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 해양산업경찰학과 문일주 교수가 엘니뇨와 강한 태풍이라는 제목으로 투고한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문일주 교수는 논문에서 엘니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 하와이대 진 교수가 지난 2014년 네이처에 발표한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와 태풍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사이언스 셀과 함께 세계 3대 과학저널로 태풍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논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도평동 비석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합차가 담벼락과 부딪히면서 10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해 운전자 27살 광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곽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와 농협은 올해 산 콩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콩은 전국 콩나물 콩의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며 콩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이 겨울 채소를 재배할 것이 확실한데도 제주도와 농협이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늘 도내 전 지역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의 순찰차와 휴대용 단말기가 동원되며 미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17억 원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